양문석 아파트 저 대출금에 대한 구체적인 위조 서류가 금감원에 의해서 또 금감원이 함께 조사하니까 새마을금고가 발표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발표하면 결정적으로 미군정 시기에 이화여대 학생들 이렇게 성땡땡한 거 이거 주장한 수원정 김준영 후보 사퇴하고 사과하고 사퇴하라 이렇게 또 나온 겁니다.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거 여성층 표가 우수수수수 떨어지는 게 지금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D-8일 판세 흔들 마지막 두 가지. 국민의 힘이 승리할 수 있는 지금 전반적으로 판세가 힘들다 그러잖아요. 국민의 힘이 승리할 수 있는 오늘 묘책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 판세 이슈 오늘 재야정치에서 센슈의 전격 제안입니다. 지금 제발 우리 내부에서 이런이 떨어질 것 같다 저런이 떨어질 것 같다 남한테 핑계대지 말고요.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오늘 재야정치에서 제안하는 센슈의 D-8일 이제 사전투표 3일 판세 흔들 마지막 이것 오늘 말씀드립니다. 자, 이거 사실 이런 거 하려면 아니 이걸 맨입으로 해줄 수 없는 거거든요. 아니 이렇게 중요한 거는 이런 선거 전술을 어떻게 맨입으로 해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아니 이거 그야말로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게 아이스크림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아이스크림에 제가 그냥 냉장고에 이재명처럼 이재명 냉장고 과일을 꽉 채워놓고 언제든지 과일을 열어 냉장고 문을 열고 과일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과일 트라우마에 이재명은 빠져 있었다 그러잖아요. 똑같이 저는 과일이 아니고 아이스크림을 냉장고에 꽉 채워놓고 언제든지 냉장고를 열면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근데 요즘에 보면 그 베스킨 라빈스 31 있죠. 그게 이렇게 맛있더라고요. 그걸 꽉 채워놓고 종류별로 빨간 거 먹고 또 어떤 거는 그죠? 레몬 아이스크림 먹고 바닐라 아이스크림 먹고 초코 아이스크림 먹고 온갖 31종류 아이스크림을 꽉 채워놓고 먹고 싶은 게 제가 한번 그러고 싶거든요. 아니 하다못해 베스킨 라빈스 아이스크림 한 통도 안 받고 이렇게 진짜 중요한 전술을 그러나 뭐 좌파가 들어도 좌파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민주당이 이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건 지금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국민의힘의 지도부라든지 국민의힘 후보들한테 얘기해줘도 괜찮아요. 이걸 공짜로 해줘야 되나? 이걸 내가 지금 그래서 오늘 고민하다가 두 번째 이슈를 오늘 D-8일에 판세 흔들 마지막 두 가지 이것 때문에 고민 많이 했거든요. 이거 무슨 다만 알사탕 하나도 받지 않고 이걸 그냥 얘기해줘야 되나? 지금도 고민 속에 그래도 보수 정당, 자유우파 정당인 국민의힘이 승리해야 되니까 손가락만 아무도 알사탕 하나 안 줘도 제가 손가락 빨아도 오늘 공개하려고 했습니다. 진짜 슈가님 아이스크림 당폭탄인데 아주 어렸을 때 아이스크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거든요. 두 가지였어요. 아이스크림하고 달걀, 찐달걀. 이거만 많이 먹을 수 있으면 정말 소원이 없겠다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커도 그러니 오늘 센슈의 판세 흔들 마지막 이거 들고 제발 대통령 탓하고 또 무슨 한동훈 탓하고 또 남 탓하고 이따위 국민의힘 후보들 하지 마시고요. 모든 건 오늘 센슈 탓하십시오. 제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망부선님 한문경 꼬리 내렸다. 이따 여러분하고 같이 네 번째 꼭지 세 번째 네 번째에 대통령 탈당 요구로 드러난 국민의힘 땡땡 세력 이들의 목표 이따 말씀드릴 건데 그때 만부성님이 지금 댓글 올려주신 거랑 같이 한번 제가 쭉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피디님, 저기 물 한 잔 조금 저한테 물 한 잔이
조금 목이 타서 들어가겠습니다. 이겁니다. 자, D-8일 사전투표 3일 판세 흔들 마지막 이것 크게 두 축입니다. 자, 들어갑니다. 한 축은 사실상 대통령 어제 했던 의료 개혁입니다. 한 축. 또 한 축은요. 센슈의 지금 분석으로는 선거 판세가 미세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고맙습니다.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지금 판세가 전체적인 전국적인 여론조사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표정 관리하고 있잖아요. 야, 이거 잘하면 민주당을 포함해서 이 좌파들의 연합정당 조국까지 포함해서 합치면 잘하면 200석이 될 줄도 몰라 하면서 지금 표정 관리하고 있거든요. 연일 김민석 상황실장이 계속 우리 지금 목표는 한 140석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더 아직은 우리도 긴장해야 됩니다. 이렇게 죽는 소리 하고 있거든요. 김민석 전략가 중에 전략가입니다. 서울대 총학생회장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실장 맡고 있고요. 그자의 머리에서 전략도 짜고 있는데요. 전체 판세는 국민의힘에 실제 지금 좀 불리한 지역이죠. 낙동강 벨트,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심지어 소위 부산의 강남권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산 해운대 여기도 좀 흔들리고 있다. 박빙에 있다고 하고요. 한강 벨트도 우리가 이기고 있다가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서 박빙 열세로 좀 내려가 있고 굉장히 지금 국민의힘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니까 너도 나도 대통령 탓하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자, 좋다. 객관적으로 특정 지역 여론조사가 아니라 전체 판세에 국민의힘이 좀 불리하다고 보고 지금 경기 남부, 그러니까 수원 중심으로 경기 남부도 사실상 열세로 돌아섰거든요. 박빙에서 열세로 돌아선 데가 많습니다. 자, 여기에 센슈가 보기에는요, 미세하게 지금 여론들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다 얘기할게요. 자, 퉁쳐서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대통령실의 의료 개혁에 대한 의대 정원 문제 빼고 그게 한 축이고요. 마지막 흔들 판세 두 축이 있는데 그게 한 축. 또 하나의 축은요. 민주당 지금 뜨고 있는 후보들에 대한 겁니다. 그 후보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여기서 뜨고 있는 후보 현재 3명의 후보들이 뜨고 있습니다. 이게요. 박빙으로 가고 있는 지금 전국적 판세 박빙이 50에서 70군데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한 50, 최소 50여 군데가 박빙입니다. 이게 이 판세가 방금 말씀드렸던 두 축, 판세흔들 마지막 이것이 두 축인데 이 민주당 후보들 축의 최고가 지금 양문석 그리고 계속 터지고 있는 김준혁 수원 영통 아시죠? 수원에 지금 그 영통 그 광교 호수가 있는 곳이거든요. 경기도청이 있는 곳. 여기 경기대 이수정 교수가 나간 곳 거기 말입니다. 여기에 김준혁 후보 마지막으로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비례 1번 이거에 대해서 두 축이 하나는 의료 또 하나는 이축. 다행인 건 두 축 중에 대통령이 어제 담화문에 발표했던 의료 개혁에 대한 문제는 오늘 속보로 또 떴습니다. 오늘 속보 뜬 거 대통령이 아까 저녁에 속보로 떴는데요. 오후에 뭐냐면 어제 대통령이 의대 증원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안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고 협상 가능하다고 얘기한 것에 이어서 두 번째 오늘 속보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전공의들을 만나겠다고 오늘 공식적으로 속보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러니 판세를 흔들 마지막 두 개 이것에 대통령이 전공의를 만나는 오늘 직접 만나겠다 대화하겠다 이것 흔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대통령이 이렇게 전공의를 직접 만나지 않을 경우에는
센슈가 얘기한 거는 아무나 대통령이 만나면 안 되고요. 사실은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전공의가 됐든 전공의 또 실제 합리적인 대통령이 제안했던 방안 이거를 갖고 우리가 통일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얘기했던 전국 의대,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이쪽과 전격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나는 것 이거 센슈가 제안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이미 센슈TV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전국적으로 지금 뛰어다니면서 지원 유세를 하는 틈틈이 바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발언을 이어받아서 바로 대화에 나서서 구체적인 협상안들을 논의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라 이거였는데 이거보다 더 빅카드가 오늘 나온 겁니다. 이거 박빙으로 흔들고 있는 특히 수도권 판세에요. 영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이거로 판 끝난 게 아닙니다. 이것만 갖고 안 됩니다. 왜? 이게 지금 다소 늦었거든요. 자, D- 지금 8일입니다. 사전투표 3일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문제는 늦었을 때가 또 빠른 겁니다. 그러나 더 빨랐으면 좋았죠. 그러나 늦었지만 아주 또한 절묘한 타임에 오늘 다시 또 2단계로 대통령 치고 나간 겁니다. 왜? 지금 좌파 언론과 이쪽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이 합리적인 방안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가짜뉴스와 대중선동으로 마타도어로 민주당이 치고 나오냐면 대통령의 합리적 방안은 저쪽 뒤로 빼버리고요. 여전히 대통령이 고집불통이다. 지금 이것만 부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얘기한 합리적 방안 2,000명? 뭐 이거 논의하시는 거? 이거 아니야. 이거 입으로 립서비스야. 그러니까 이거 그냥 버리고 여전히 봐봐. 얼마나 고집스러워. 고집불통 아니야. 아나무이냐. 이렇게 지금 가짜뉴스와 대통령 담화문 그거를 왜곡해서 해석하고 또 언론들이 그렇게 좌파 언론들이 지금 퍼뜨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스피커들이 우파 대통령, 국민의힘 또 우파 시민들, 우파 언론 여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왜곡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오늘 다시 두 번째 직접 전공의들과 대화하겠다고 치고 나온 겁니다. 아주 절묘한 시점입니다. 늦었지만 절묘했다. 이거를 대통령이 직접 만나는 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나는 건 효과가 어디 있어요? 당연히 대통령의 효과가 더 많죠. 된 겁니다. 따라서 지금 민주당과 좌파 언론이 가짜뉴스 뿌리고 왜곡하고 대통령 담화 비틀어버리고 대중선동하고 요게 오늘 전공이 직접 대화 발표 속보로서 완전히 무력화시킨 겁니다. 풍비박산 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판세 흔들 마지막 이것 한 축. 자, 대통령 의료개혁 이제 끝난 겁니다. 이제는 이 스텝대로 이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자 이제부터 대통령 탓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탓하고 이 탓하고 저 탓하고가 아니라 이제부터 국민의힘이 해야 될 거, 또 정부 여당이 해야 될 거, 대통령실이 해야 될 거, 또 행정부가 해야 될 거 이걸 제안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축 하나 민주당 자, 구체적으로 양문석 자, 오늘 국민의힘과 또 행안부 또 금감원 다행히 오늘 계속 뜨고 있는 소식입니다. 양문석 후보가 딸 명의로 11억 대출 받은 것 중에서 자기가 물건을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대출받은 11억 중에서 자그마치 한 5억 원가량이 물품을 구매했다고 했는데 자, 이 이슈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수도권에서는요. 잘 들으세요. 수도권에서는 지금 유권자들, 이 서민층의 마음을 흔들고 있거든요. 이래서 지금 이재명조차도 또 민주당조차도 도희님 9시 원희룡 우리 전 장관 이재명 방송 토론 노출이 OBS에서 합니다. OBS 예, 경인 그쪽 방송이죠. 개딸 두고 한판 붙으러 갑시다. 좋습니다. 예, 도희님의 지금 9시 OBS에서 원희룡 이재명 방송 토론 오케이 빨리 갑시다. 그러려면 저도 물론 9시부터 시작하게 되면은 먼저 이제 인사말 하고 막 이러니까 토론 전에 쭉 하니까 가능한 저도 빨리 끝낼게요. 이걸 가려면. 그러나 바로 9시부터 바로 토론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서로 자기 얘기들 하고 쭉 설명하는 거니까
조금 더 중요한 또 오늘 이 방송은 약간 늘어지더라도 가능한 원희룡 이재명 방송 토론 참여를 위해서 조금 더 늘어지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희님. 좋습니다. 그러면 양문석 이 이슈를 최대한 키워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물품을 구입했던 그 매입 자료가 있는데 이 매입 자료가 그중에서 1억 원 매입 자료가요. 일단 밝혀진 게 오늘 특정 언론사에서 단독 보도입니다. 1억 원 매입 자료가 폐업했던 회사에서 매입했다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매입했다고 매입 자료를 만들면 이 회사가 2년 전에 이미 폐업을 한 겁니다. 이거 위조입니다. 이게 사문서 위조죠. 문서 위조입니다. 이걸 위조해서 대출을 받아 쓴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센슈가 보기에 10중 8구는 다 위조했을 거예요. 전부 다 위조했을 겁니다. 이거 계속 이 위조한 거를 언론사에 오늘 단독 언론들이 특종으로 오늘 보도한 것, 즉 기자들이 탐사 취재한 거 말고요. 이거 금감원에서 오늘 새마을금고와 함께 당장의 양문석 대구 요 새마을금고 대출 사건 전격적으로 가장 실력 있는 금감원 그걸 검사역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검사역들을 투입시킨다고 지원했고 행안부가 받겠다고 했고 새마을금고도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금고 이거 7일 걸린다고 했거든요. 그럼 선거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요 금감원 검사역들이 투입되면은요 워낙 전문가들이라서 실력파들이라서 이틀이면 끝난다는 겁니다. 따라서 바로바로 금감원 또 행안부가 아시겠지만 새마을금고는 행안부의 관리감독하에 있는 겁니다. 이거 빨리빨리 자 오늘이 무슨 화요일이죠? 자 수목이면 어떻게 되냐면 사전투표일 날 아침이든지 사전투표 중간에요 양문석 아파트 저 대출금에 대한 구체적인 위조 서류가 금감원에 의해서 또 금감원이 함께 조사하니까 새마을금고가 발표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발표하면 결정적으로 수도권 표심에 흔들릴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서로 간에 맞다 틀리다 논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양문석은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법 아니다. 그러나 편법은 맞아. 불법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할 일 계속 국민의힘은 오늘 양문석 이미 고발 조치한 거에 대해서 더 고발 조치 준비하고 또 금감원, 새마을금고 계속 국민의힘의 후보들이 들어가서 국민의힘 내부에 지금 팀들이 있는 거잖아요. 특별위원회 팀들이 있습니다. 계속 고발 조치 계속하면서 언론 보도에 확산시키게 만들어라. 이게 센슈가 얘기하는 첫 번째 양문석에 대한 대안입니다. 새마을금고는 민주당의 압력을 받아서 자그마치 조사가 7일 정도 된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당연히 오늘 들어간 겁니다. 이틀 후에 행안부, 그 다음에 금감원, 새마을금고 3자가 함께 새마을금고 꼭 참여시켜야 됩니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자료들이 쭉 공개돼야 된다는 걸 센슈가 제안하는 겁니다. 반드시 금감원에서 이틀 후에 공개시켜야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자, 두 번째. 김준혁 발언 양문석 편법 대책 이것으로 끝났고 자, 두 번째. 김준혁 오늘요. 이화여대 이것도 지금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들이 누구냐면 연령대에서 또 성별에서 두 부류입니다. 20대 남성들은 주로 국민의힘 지지, 20대 여성층들은 20, 30대 여성층 다 민주당 지지입니다. 여러분. 20, 30대 여성층하고요. 네이버의 맘카페, 다음에 있는 맘카페를 장악하고 있는 게 민주당의 개딸들도 있고 일부 민주당을 지지하는 40대 후반, 중후반, 50대 맘카페를 장악하고 있는 게 바로 민주당 맘카페들이거든요. 맘카페가 대부분 다 민주당 지지입니다. 여성층, 맘카페는 다 여성들이 들어가요. 남자들은 안 들어갑니다. 20, 30대는 민주당 지지. 또 맘카페에 있는 40대에서 50대 중반까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민주당 지지입니다. 예, 선경님, 베스킨라빈스는 우리가 쏠 테니 국민의힘은 제발 귀 좀 기울이고 이름값 좀 하십시오. 예. 센슈는 정치 전략 전술에 또 선거 전술에 제가
프로거든요. 그렇게 오랜 기간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김준혁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 다시 말하면 어떤 이념적인 문제도 아니고요. 두 번째,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문제도 아닙니다. 조국 딸 입시 비리 문제도 아닙니다. 이거는 그 문제가 아니고 이건 이미 다 반영돼서 선거에 정확하게 투표율에 다 그러니까 지지율에 다 반영돼 있는 겁니다. 이것만 갖고는 지금 수도권에 50석 정도 되는 최소 여기에 박빙의 이 판세를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바꿀 수 있는 판세 흔들 마지막 이것은 뭐냐면 이 서민층의 가슴에 그대로 스펀지와 같은 이 부드러운 가슴에 특히 부동층들의 그대로 스며들 수 있는 정수기물이 그대로 스며들 수 있는 요 이슈를 잡아쳐야 되는데 이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상대방의 실수에서 갑자기 양문석 건이 터지고 또 두 번째는 김준혁 건이 또 터진 거예요. 이것만 터졌습니까? 조국 혁신당의 박은정 후보 남편 이종 범죄 수익 여기도 이종군에 대한 이것도 또 우리가 잘나서 터진 게 아니라 저쪽 실수 터진 거잖아요. 이게 지금 수도권 표심을 좀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비상이 걸려서 이재명은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면 아무 답변 안 합니다. 선거의 나름대로 달인인 이재명이 왜 답변 안 할까요? 아무 답변 안 합니다. 김민석도 물어보면 기자들이 답변 안 하죠. 대변인도 답변 안 합니다. 뭐라고 답변? 그건 개인이 후보가 좀 하고 있지 않냐. 이러고 답변 침묵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이게 선거 판세를 흔들 마지막 빅카드인 겁니다. 하나는 의대 중원. 대통령이 해결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그러나 이것만 갖고는 국민들이 민주당의 프레임에 대통령이 불통이다. 근데 일종의 대통령이 불통인 것 같은 느낌들이 좀 있다라고 중도층들이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이거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가. 안 바뀝니다. 그러나 그나마 의대 문제에 대해서 오늘 전공의들 만나는 거 직접적으로 이거 해결됐다는 겁니다. 이제 이거 맡겨두면 돼. 이게 계속 떠들면 돼.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후보는 앞으로 유세차 다니면서 마이크 잡고 가만히 신문 기사만 나온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 자 안산이든 여기 용산이면 제가 용산 사니까 권영세 후보는요. 용산에서 여러분 여기 용산에 있는 철도 지하화해서 여러분들이 불편함이 없이 철도 지하화로 이제 우리 동네 이 지역들도 이제는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이 집 저 집 다 철도 때문에 다 막혀 있었잖아요. 이게 편합니다. 이따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 아니 용산에 철도 지하화 공약을 내걸었군요. 용산 철도 지하화 공약 때문에 움직일 것 같아 표심이 택도 없는 얘기죠. 선거는 구도 싸움입니다. 프레임 싸움입니다. 바람 싸움입니다. 프레임이 바람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정권을 탄핵하고 정권 심판할 거야? 아니야. 2조 심판할 거야? 그 다음에 우리 지역 전체 충청도에 국회가 완전히 본청이 다 이전하는 이런 거대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철도 지하화한다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권영세 후보는요. 마이크 잡고 오늘도 그거 떠들고 다니고 그거 떠들지 말란 말이죠. 오늘부터 떠들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 있는 용산의 대통령실 바로 대통령이 당장 전공의들을 만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내일이면 용산 주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들을 만나러 갈 겁니다. 전공의 여러분 제 말씀 들으십시오. 대통령과 이제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여러분들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십시오. 대통령이 다 열었습니다. 이렇게 떠들고 다녀야 되는 게 권영세 후보가 해야 될 얘기라는 겁니다. 권영세만 그럴 거냐? 그게 아니라 양문석이 나와 있는 안산 단원에 거기 국민의힘 후보 함흥경도 마포에서 동대문에서 부산에서 모든 사람들이 부산에서도 마이크 잡고 전부 대통령이 전공의와 대화를 시작했다. 이걸 떠들고 다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한 축은 끝. 나머지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양문석 후보에 공개된 거. 또 마이크로 대통령 전공의 후보랑 전공의들과 함께 대화하는 거 끝나고 나면 두 번째. 여러분 양문석 후보가요. 그 11억 받은 거 있죠? 그 11억 받은 것 중에 물건을 샀다고 해서 5억인가 했는데 오늘 1억 원이
이미 2년 전에 폐업했던 회사에서 2억 원의 물건을 샀다는 그 서류가 드러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양문석에 대해서 계속 떠드는 것. 이게 부산도 상관없고요. 수도권도 상관없고 다 후보들이 떠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판세를 흔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김준혁은 이화여대 초대 총장, 설립했던 총장 김한란 여사가 그때죠. 미군정 당시에 김한란 총장이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군들에게 저도 입으로 제 입으로 얘기하기 싫어서 그냥 말 안 할게요. 성땡땡이라고 할게요. 성땡땡을 이화여대 학생들을 상납했다 그랬잖아요. 오늘 정식으로 이게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점점점 퍼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대충 묻어두려고 했거든요, 민주당이. 그래서 김준혁 이 후보가 아직까지 절대로 사과하고 있지 않고요. 하나도 사과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 학자적 양심으로 학문적 논거 없이 일방적으로 다 주장하지 않아 학자적 양심으로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김준혁이 역사학자라고 하는데 역사학자가 아니고요. 잘 들으세요. 김준혁 후보 제가 잘 알거든요. 잘한다고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제가 좀 잘 압니다. 어느 정도? 제가 경기도에서 경기도청, 경기도 산하기관에서 제가 11년을 근무했거든요. 아시겠습니까? 11년. 그때 김준혁은 어디서 근무하고 있었냐면 경기도에 수원시가 있는데 수원 안에 수원 화성 행궁이 있어요. 그 정조대왕의 행궁입니다. 정조왕의 거기에 행궁 그 근처에 박물관이 있습니다. 박물관에서 이 김준혁이요. 그 박물관에서 근무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박물관에 저는 이제 왜냐면 도청이 어디에 있냐면 수원에 있으니까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수원 거기 이제 박물관에 놀러 갔죠. 갔더니 김준혁이 저한테 막 설명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오늘 처음으로 오늘 여러분들한테 까는 겁니다. 김준혁과 제가 잘은 몰라요. 근데 관계를 저한테 쭉 그 박물관 설명해 주면서 처음 갔으니까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자기 박사과정에 지금 들어갔다는 거예요. 무슨 박사요? 그랬더니 자기가 정조대왕에 대한 박사과정에 등록을 해서 저희 이번에 박사 등록을 해서 이제 정조대왕을 본격적으로 연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막 등록을 했었던 거죠. 막 박사과정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는요 정상적인 역사학자 근현대라든지 고대사 또는 근현대사 역사학자가 아니고 오로지 그 동네에 수원에 화성행궁이 있으니까 그것만 연구했던 향토사학자입니다. 정상적인 역사학자의 실력이 있지도 않아요. 향토사학자. 근현대사도 아닙니다. 그런 김준혁 기자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얘기라든지 우리 근현대사의 김한란 여사에 대한 얘기라든지 총장의 얘기라든지 이걸 할 수 있는 학문적 논거가 없어요. 이 친구한테는. 그냥 향토사학자. 그 대신 정조대왕에 대한 거 많이 알죠. 그거로 또 논문을 썼으니까. 그래서 이거 학문적 논거 없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언론 보도 나온 것 일부 이거 갖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오늘 박정희 대통령의 아마 외족한가 어디서도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발됐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드디어 이화여대까지 오늘 드디어 성명서를 내서 김준혁 사퇴하라. 이렇게 제가 이화여대 입장문 자세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사퇴하라고 오늘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더 확산 중입니다. 한국 여성단체가 있는데요. 한국 여성단체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한란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 미군정 시기에 이화여대 학생들 이렇게 성땡땡한 거 이거 주장한 수원정 김준혁 후보 사퇴하고 사과하고 사퇴하라. 이렇게 또 나온 겁니다.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거 여성층 표가 우수수수수 떨어지는 게 지금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양문석 건과 두 가지. 동시에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후보 이것도 확산 중입니다. 계속 확산 중인 겁니다. 이거는 오늘 조국혁신당 당사 앞에 이 박은정 남편 이종근이요. 지금 다단계 변호를 했잖아요. 여기에 피해자들이 오늘 조국혁신당 앞에 가서
이종근이가 받았던, 변호사가 받았던 수임료 22억 원, 이거 다 토해내라 하고 국민의힘에서 오늘 바로 22억 원에 대해서 이거는 어차피 다단계는요 100% 범죄 수익입니다. 대한민국에 벌어진 다단계에서 그러니까 합법적인 거하고 불법적인 게 있다고 보면은요 대한민국의 모든 다단계는 100% 불법적인 겁니다. 합법적인 게 없습니다. 지금 터지는 거, 또 특히 가상화폐와 관련된 거는. 그런데 사건 터지면 100% 그건 불법이라는 겁니다. 사건 터지면 100% 불법. 사건 안 터지면 그런 건 합법적이겠죠. 이거 당연히 범죄 수익을 알고서 받은 거다 하고 국민의힘에서 오늘 박은정 후보 남편 이종근에 대해서 오늘 고발 조치했습니다. 잘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계속 확산시켜 나가라. 그러면 이제 수도권과 전국적으로 현재 국민의힘에 조금 밀리고 있는 것 있죠. 이것에 대해서 판세가 흔들리고 있다. 오늘 D-8일 판세 흔들 마지막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대통령이 전공의와 지금 대화를 시작한 것, 이거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마이크 잡고 전국에서 똑같이 떠들어라. 계속 대통령이 이걸 떠들어라. 이러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지금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전자는 대통령이 잘해서인 거고요. 나머지 또 하나는 상대방 실수. 그래서 세 명입니다, 지금. 자, 양문석, 그다음에 김준혁,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남편 이종근, 세 거 계속 떠들고 다녀라. 떠드는데 그냥 떠들지 말고 새로운 사건들이 계속 지금 터지고 있거든요. 이걸 떠들어라. 이걸 구체적으로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양문석이가 딸한테 대출 받았습니다. 11억. 이거는 서민들의 마음을 후벼 팝니다. 이렇게 선동하지 마라. 구체적으로 선동을 센슈가 지금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여러분은 대중 선동에 능숙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마이크를 잡냐면 이거는 이미 보도된 걸 떠드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걸 떠들어라.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떠들어라. 딱 요거는 꼭 마지막으로 하고 넘어갑니다. 어떻게 마이크를 딱 잡고 이렇게 여러분 양문석 11억 대출 받은 것 중에서 그 밖에서 인터넷 사업체로 물품을 구입했다고 했던 5억 원 중에서 1억 원이 그러니까 1억 원이 이미 폐업한 회사에 물품을 구입했다고 나왔습니다. 폐업한 회사에서 물품을 구입했다는 서류가 새마을금고에 제출됐다고 합니다.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폐업했던 이미 회사에서 1억 원의 물품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안산 시민 여러분. 그 다음에 금감원에서 또 밝힐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 10중 8구 5억 원 모두가 다 폐업을 했든지 아니면 어디다 부탁해서 가짜 매입 자료일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가짜 매입 자료 2억 원입니다. 폐업한 회사 1억 원을 매입했습니다. 그것도 가짜 폐업한 회사는 옷을 청계천에서 옷을 매입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장소, 구체적인 금액, 구체적인 회사 이름 이거를 선동하라. 이게 대중 선동입니다.